이상한 시간도 많습니다.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느리지만 쿨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고의 테넷 전문가 박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은 재밌습니다. 테넷 아직 안 봤는데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영화를 본 사람도 스포를 하고 싶어도 뭘 스포해야 되는지를 몰라. 오늘 솔직히 테넷을 완전 분해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테넷 딱 봤을 때. 저도 정말 이해 안 됐죠. 이해 안 되는 거 더하기. 물리학자로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정말 이번에 전 세계에서 테넷 분석하는 영상 중에서 네. 한번 레전드를 찍어보자. 레전드를 찍자. 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중간중간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요것만 이해하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오늘 비유 나오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비유 기대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은 패스하자. 이런 것들을 좀 구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테넷 시간,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왜 나오는지 네. 맨 끝에 이제 결론까지 가면 아마 아실 거고요. 첫 번째 시간하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180도 돌리면 시간이 시간으로 되잖아요. 테넷도 마찬가지예요. 테넷도 이렇게 네. 180도 돌리면 원래도 똑같이 돌아오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하고 거꾸로 가는 거, 순방향과 역방향이 서로 대칭적이다. 테넷 자체도 그렇잖아요. 스펠링 자체가 TENET 반대로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포스터인데 테넷을 저렇게 돼 있죠. 이것도 180도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뒤집어 봐도 네. 테넷. 앞으로 가나 뒤로 테넷. 가나. 네, 테넷.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순행하는 사람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나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저기 이제 사토루 스퀘어라고요. 이게 사실은 테넷의 근본이죠. 네, 저기 이제 위에 맨 위자 읽으면 사토루고요. 저게 네. 이제 등장인물 나쁜 사람의 이름이고 아레포로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테넷이 중간에 있죠. 네. 오페라 하우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타스가 나와요. 근데 거꾸로 읽어볼게요. 사토르, 사토루, 아레포, 테넷, 오페라, 로타스 이렇게 있죠. 로타스. 오. 어디로 읽어도 똑같아. 세로로 읽어볼게요. 이것도 사토르, 마찬가지. 네. 아레포, 테넷, 오페라, 로타스. 우와. 이쪽으로도 그렇고요. 어디로 읽든 다 된다. 와, 진짜 잘 맞춰놨다. 오늘 테넷을 해부하기 전에 일단 미리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배경 지식을 3가지를 이제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가지. 네 가지인가? 네, 아, 네 가지. 네 가지. 하나가 네, 추가됐습니다. 하나가 추가됐구나.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바로 감독이죠. 감독의 영화들. 예. 사실은 놀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도 11편밖에 안 찍었어요, 아직.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감독이 됐고 12편 맨 마지막 오펜하이머는 이제 내년에 나올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1편의 영화가 지금까지 찍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표시한 영화들이 지금 5개가 있는데 테넷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거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을 다룬 영화다. 모두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한 영화고 사실은 배트맨 시리즈를 했잖아요, 놀란 감독이. 네. 그건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놀란 감독은 시간에 굉장히 컨착해 왔다. 그거를 굉장히 알고 싶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팔로잉이라고 제일 처음에 찍은 영화는 사실 너무 습작이어서 그렇고 거의 처음 영화라 볼 수 있는 메멘토부터 시작이 되는데 멘토 네. 진짜죠. 메멘토가 정말 시간에 대해서 고찰을 한 게 드러납니다. 일단 배경 지식으로 저걸 하나하나 좀 짚어서 저게 어떻게 뭉쳐가지고 테넷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연결된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어제도 좀 의심하고 있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품들 중에 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잘 된 거는 다 조나단 놀란이 각본을 했어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조나단 놀란이 각본을 안 했다? 요거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어. 근데 조나단 놀란 각본의 크리스토퍼 놀란 제작이다. 게임 끝. 기가 막히는 거죠. 메멘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네. 사실 어제 메멘토를 다시 봤어요. 제가 정주행을 다시 했는데 이곳이 진정한 영화 민수. 메멘토가 이제 라틴어인데 기억하라라는 의미고 저 이제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2, 3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해요.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까먹어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왜 걸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부인을 죽여요. 그걸 막으려다가 머리를 어디 세게 붙여가지고 충격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분마다 그러는데 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오직 운전도 잘하고 최근 기억만. 최근 기억만 못해. 실제로 의학에 그런 게 있죠. 네, 네.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정말
당긴 기억이 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 보면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처음 시작이 이거 테넷인데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에 총알이 거꾸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총알이 발사한 게 거꾸로 자기 총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거 테넷인데? 완전히 그랬어요. 인버전 총알? 인버전 총알인데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그 부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수를 하겠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몸에다 문신을 하면서 중요한 기억들을 써가면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 자세한 줄거리는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2, 3분이잖아요. 2, 3분 동안 스토리가 간 다음에 다시 그 전을 보여줘요. 그다음 2, 3분 동안 간 다음에 또 다시 그 전을 보여줘. 계속 그 전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거구나. 시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과거로 가요, 시간이. 시간이 약간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근데 조금씩 간 다음에 또 가고 또 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 역행입니다. 인버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이 플롯 자체를 그냥 이렇게 짰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플롯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간은 가는데 과거로 더 멀리 가고 간 만큼 더 멀리 가고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독특한 거예요, 영화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놓치면 어떡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보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뭐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평범하게 옷을 입어. 그냥 뭐 평범하게 입는 사람이야. 그냥 누구보다도 평범한 회사원 룩이야. 근데 양말을 귀에 꽂고 바지를 위에 입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걸 만약- 뒤집으니까 개성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정말 이해하고 싶으면은 맨 뒤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걸 다시 편집해가 처음부터 보여주면 전혀 괜찮습니다. 그쵸. 근데 놀란 감독이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잖아요. 그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똑같이 느껴봐라. 우리도. 이 사람의 네, 왜냐면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과거를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혼란에 빠져 있으나 똑똑하다. 몇 번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열리는.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천재 감독. 이것도 아마 조나단 놀란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 무조건 돼. 그래서 메멘토를 사실 보시면 생각보다 쉬우니까 이걸 한번 워밍업을 하고 좋은 테넷을 팁이다. 보겠다. 근데 게다가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에스펙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좋아하세요. 저건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명작입니다 정말. 그 다음 영화가 네, 인셉션이죠. 인셉션이죠. 인셉션도 워낙 유명한 영화고 대단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생 영화로 뽑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뭐 보신 사람들 많이 아시겠지만 인셉션이 이제 어떤 거를 주입한다는 거잖아요. 기억에 뭘 주입하려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속에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영화 중간에 보면 저게 막 도시가 막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속의 내용인데 꿈속에서 꿈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꿈속에서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또 꿈을 꿔. 그리고 또 꿈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면 또 꿈을 또 꿔. 꿈속으로 들어가죠. 계속 꿈을 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푹 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시간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맞아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빨리 흐르지. 네. 저기서도 이제 시간의 개념이 상대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가령 1초인데 한 번 들어가면 1분, 한 번 더 들어가면 10분, 한 번 더 들어가면 하루. 뭐 이렇게 계속 길어져요. 여기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저기도 시간 내용이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죠. 명작입니다. 명작. 여기도 시간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당연하게도. 가르강티아라는 네. 블랙홀 근처로 갔다가 만행성이라는 곳 때문에 근처에 가면서 일반상행성 이론 때문에 심각한 이 시공간의 왜곡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간이 느리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죠. 중력이 강한 쪽 근처로 갔다 오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인터스텔라도 네. 결국 시간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고 중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덩케르크인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영화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명작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한 2차 세계대전 다른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을 한 영화로 알고 있고요. 이거보다 2위가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그거보다도 이게 더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이게 왜 시간 영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기서 세 장소가 있습니다. 예. 세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덩케르크 해변 이름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인데 프랑스에 있는 지명인데 독일군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영국군이 덩케르크라는 해변 고기에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고사시키려고 독일군이 이제 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탈출을 하려고 해변에 있는데 계속 폭격하고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이 벌어져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도버 해협 건너가 구하기 위해서 배를 보내야 되는데 큰 배는 폭침을 시키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아무 배나 고기잡이 배든지 제발 나와서 그 사람들 좀 구해주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일반 국민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하러 옵니다. 그게 하루예요. 아까 해변 일주일 걸린 얘기고 여기는 하루 걸린 얘기를 보여줘요. 번갈아서 보여줘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 길이가.
실제 흘러가는 시간의 길이가 다른 거를 교차 편집을 교차 편집에서 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아. 분명히 여기서는 뭐 하루가 바뀌어가서 낮이 이제 밤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그 시간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 조정사예요. 구해주려고 가는 비행기 조정사인데 이 사람한테 1시간입니다. 1시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1시간, 하루, 일주일 이 교차 편집됩니다.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또 교차 편집하는 네. 플롯을 쓴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서로 다른 길이가 맨 끝에 가면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오고 여기서는 느리게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묘해요. 처음에 보면 그냥 전쟁 영화다 하는데 뭐 끝에 가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동이 옵니다. 이거. 사실상 물리학 영화다. 그렇죠. 물량 영화죠. 좋습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시간 여행의 유형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진짜 큰 걸 알아간다. 지금 시간 여행 유형. 예, 사실 제가 시간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 여행 관계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두 개가 이제 겹쳤으니까 주제가.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에 대한 영화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5가지로 저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아까 뭐 놀란 감독의 시간 여행 많이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본격적인 시간 여행한 거는 아니었으니까 본격적인 시간 여행한 거를 5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5가지에 이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또 영화로 또 구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뀐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과거로 가서 운명을 바꾼다. 과거로 가서 네. 뭔가를 바꾼다. 나비 효과 같은 영화. 네. 예.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Back to the 백투더퓨처가 있고요. 3부작이죠. 1편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간 여행이. 1985년에 마틴 맥플라이가 이제 과거로 가죠. 55년으로. 갔다가지고 우연히 자기 엄마가의 젊었을 때를 만나고 엄마가 사랑에 빠지죠. 자기가 막 없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아빠는 약간 찌질한 애고 아빠를 좀 도와줘서 엄마가 다시 아빠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게 만들 노력을 하는 와중에 아빠가 용기를 갖게 되고 정말 남자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서 다시 85년으로 오니까 운명이 바뀌어 있다. 아버지 너무 잘 나가고 나가 너무 있어. 행복한 집안이 되고 예전 같지 않은 네, 거야. 예전 같지 않은 아버지 거야. 자신감 얻었어. 그 되게 단순한 스토리라인이죠. 그래서 과거로 바꿔가지고 미래를 개선한다. 되게 많이 있었던 형태죠. 많이 있었던 시간 형태고. 여행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 단순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예전에 못했던 거를 다시 고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후회가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걸 고친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있었던 그 세계의 아빠는요? 아,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게 바로 2의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거든요. 그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거로 갔단 말이에요. 고쳤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미래는 어떻게 된 건지. 네, 맞아. 원래 아빠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백투더퓨처를 약간 말씀드리면 박사 혼자 미래에 갔다 와요. 더 미래. 85년도 더 미래. 이번엔 또 미래로. 그 더 미래 갔다 와서 타임머신을 굉장히 좋은 걸로 바꿔옵니다. 갔다 오니까 마틴 맥플라이가 미래에 좀 찌질이가 돼 있는 거예요. 좀 회사에서 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좀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미래로 가자. 그래서 미래로 갑니다. 네. 미래 가서 다 고쳤어요. 고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틴 맥플라이가 뭘 생각하기에 여기서 스포츠 알마넥이라고 스포츠에서 누가 어느 팀이 이기고 지고 그런 어떤 책이 있어요. 네. 그걸 잘 갖고 와가지고 과거로 한 다음에 도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갖고 오려는 생각을 합니다. 갖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갖고 오진 않은데 뒤에서 어떤 나쁜 사람 비프가 보고 있다가 그거를 보고 그거를 55년으로 가서 그걸 줍니다, 자기한테. 그 다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서 1985년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비프가 막 황제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 그리고 완전히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스포츠 토토 번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찍는 대로 다 그냥 맞는 거예요. 버는 대로 다 돈을 벌고. 아빠는 죽었어, 게다가. 비프가 죽였어요. 엄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죽였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55년도에 가서 이렇게 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가 설명하죠. 다중우주를 설명하죠. 과거를 바꾸면 새로운 미래가 가지치기를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우주를 갖고 바꿨기 때문에 갔는데 또 새로운 우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타임머신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다중우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저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저 로직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백투더퓨처 1에서는 단일 우주입니다. 단일 우주. 단일 우주라 과거로 가서 부모한테 무언가 일이 생기니까 막 내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우주가 하나라서 영향을 주면 실시간으로 나한테 영향이 옵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 단일 우주로 가면은 풀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중 우주를 도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우주는 평행 우주로 여러 개의 비슷한 형태의 우주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다시 풀어낸 거예요. 이 줄기를 뭘 타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네, 그래서 백투더퓨처가
영화가 정말 명작이죠, 사실. 사실은 이렇게 갈아탔잖아요, 논리를. 백투피처는 갈아탔는데 저를 갈아타지 못하고 끝까지 유지하려다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그 엉킨 시리즈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터미네이터가 이게 단일 우주여서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으려고 그래서 영화 자체는 단일 우주인데 들어갈 수 시리즈를 있죠. 다중으로 만들어요. 다중 시리즈. 나중 그래서 시리즈. 영화는 터미네이터 똑같이 터미네이터인데 다중 시리즈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영화가. 3는 뭐 서비스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3가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서부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미국 또 사람은 또 서부 시대에 또 마니아들 있잖아요. 또 묘하잖아요. 미래 타임머신과 서부 시대의 마차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네. 굉장히 묘한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뭐 신기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근데 유명한 이 영화를 빼놓고 시간여행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영웅 이건 제목은 명작이죠. 그란혹 데이고 예. 사랑의 블랙홀. 사랑의 블랙홀. 국내 개봉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 이게 영화 배경인 2월 2일을 지금 나타내는 게 그라운드호크 데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영화가 아까 그 표상에 보면 타임 루프예요. 시간 고리.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중우주가 막 논리적으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헷갈리니까 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무런 컨시퀀스가 없어. 네. 계속 리셋이 되는 거야. 약간 세이브 포인트 같이. 거의 그냥 갇힌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고리에 루프처럼 네. 고리에 갇혔어. 그래서 네. 어떤 짓을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주인공만 그냥 다 그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정보를 얻게 돼요.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엣지 오브 투몰로우랑도 비슷하고.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네. 저거의 어떤 굉장히 맞아요. 그 약간 과학적 해설을 그쵸. 덧붙인 영화죠. 네. 엣지 오브 투몰로우. 저거에서 파생된 영화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엣지 오브 투몰로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호크 데이로 다시 가보면 네. 짧게 설명드리면 저 사람이 이제 피츠버그에서 네. 일하고 있는 필이죠. 예. 그 기상 캐스터예요. 기상 예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매년 2월 2일 날 펜실바니아 펑서톤이라는 데 가서 그라운드호크가 저 그 두더지 같이 생긴 애예요. 네. 어떤 명절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막 그늘을 보면 겨울이 계속 지속된다. 그늘을 안 보면 겨울이 이제 끝난다 하고 뭐 이렇게 경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매년 가서 뭐 날씨를 예보하는 건데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야망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시골에 와서 이걸 하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 하루 2월 2일 날 저 사람이 트랩이 됩니다. 딱 갇혀요. 계속 반복이 돼요. 무한한 하루의 반복. 무한히 반복돼요. 무한히 반복되면서 사람이 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인생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어떤 굉장히 해피엔딩한 좋은 영화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그 개념 자체가 거기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요. 시간 아, 여행이 그래요?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죠, 사실은. 저 로맨틱 코미디의 뭐 제 기준으로 탑5 안에 듭니다. 진짜. 저 영화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 게 앤디 맥도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데이트를 데이트를 딱 다 짜가지고 너무 감동을 주거든요. 감동을 주는데 안 돼요. 안 넘어. 그래도 못 넘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왜? 되고 아니 그게 묘해요. 이 영화가 이게 사랑의 블랙홀이다. 이게 그 저 영화가 단순하지 않은 게 근데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 자포자기를 해요. 그래서 수십 번 죽습니다. 그쵸. 자살을 해요. 그게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자기 신이라고 주장해요. 죽지 않는다. 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다 결국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살면서 살겠다. 이게 상관없이. 그래서 어느 날 피아노 소리가 들어서 너무 좋아서 피아노를 그냥 배워요. 책을 읽고. 그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 모든 그 걸- 여자가 진정으로 감동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전문가가 돼요. 모든 것에. 정말 감동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수백 번을 하니까. 진심이 돼요. 진심이. 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잘 보여서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되니까 연결이 되고 타임루프가 끝납니다. 진짜요? 네, 해피엔딩이. 필은 어떻게 되냐면 나쁜 짓 막 하다가 좋은 짓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그게 이제 버릇이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 몇 분에는 누가 나면서 떨어지니까 구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거 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냥 안 해도 내일 또 떨어지잖아. 또 떨어지는데 그죠. 그냥 하는 거야, 자기는. 저 영화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는 저 영화예요. 정말 예.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그 시간의 고리, 타임루프에 갇힌 형태의 영화의 거의 시초죠. 거의 시초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대부분의 영화들이. 갇혔는데 스릴러야. 갇혔는데 공포야. 네,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갇혔는데 로맨스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뀌죠. 그 다음 이제 유형은 뭐냐면 자기 정합. 이라고 자기 불렀는데 자기가 자기로 논리적으로 문제 없이 잘 맞아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아까 타임루프는 그걸 깨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반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뭐 논리가 상관없어요. 다중우주는 논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그 가지치기 해나가죠. 거죠. 근데 해리포터 이게 2004년에 나왔는데 그 해리포터 영화 중에서 시간 여행을 다루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 얘기는 좀 자르고 해리의 가드파더 시리어스 블랙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즈카반이라는 거기 감옥에 갇혀 있죠. 탈출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모함을 받은 거였는데 네. 죄수를 찾으려고 디멘터라고 유령같이 생긴 거 있죠. 아, 네네, 저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혼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시리어스 블랙이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리하고 이제 다시 원래 모험을 했던 게 누군지 알게 되죠. G로 한 애죠. 그래서 걔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우여곡절 끝에 디멘터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숫가인데 해리하고 시리어스 블랙이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영혼을 빨아 들어가려고 막 해서 막 죽기 일보 직전이 돼요. 일보 직전이 되는데 해리가 위험한 순간인데 멀리서 사슴. 아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슴이 그쵸. 나와요. 나와가지고 구해줍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다 쫓아줘요. 근데 해리는 쓰러지는 와중에 아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이제 죽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구해줄 것이다. 나를 구하러 왔다. 아빠가. 나를 구하겠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깨어나니까 이제 서마이온이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빠가 나 구해줬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시리어스 블랙은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하기 직전이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제 덤블도어가 와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고쳐라고 하고 타임 터널하고 저 중간에 아까 그림 보면 서마이온이가 이렇게 돌리는 거가 있어요. 목걸이 같은 건데.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인데 저걸 타임 터널인데 딱 돌리면 그냥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서 저 사람들이 공격받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날개 달린 말처럼 생긴 거 있어요. 걔도 구해주고 뭐 기타 등등 해서 다 해결을 하고 도착해보니 어떤 호수인 거예요. 호수인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하고 시리어스 블랙이 디멘토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가 이제 우리 아빠가 올 거다. 아빠가 와서 구해줄 거다. 내가 그걸 볼 거다. 라고 하는데 아빠는 안 오고 계속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슴이 자기였던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왔던 나였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일어났던 모든 일이 자기 정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미래로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를 구했기 때문에 걔가 살아서 다시 미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만든 영화가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타임 패러독스가 진짜 명작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이거 사람.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자, 그래서 네. 이 놀랍게도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자기 정합성을 주장한 시간이 깊이 있는 영화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나가 했어요. 근데 네. 2004년에 어떤 영화가 나옵니다. 프라이머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같은 2004년이에요. 예.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안 유명한 영화예요. 독립 영화고 찾아보시기도 힘들 건데 저 위에 그 에스콰이어 그 잡지에서 평하기를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 엄청나죠. 그거 이후로 예. 가장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다라고 할 수만큼 굉장히 엄청난 영화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놀랍냐면 이게 또 테넷하고 바로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테넷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저 영화가 왜 대단하냐면 자기 정합성과 더불어서 시간 여행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순간적으로 이동하잖아요. 내가 타임머신 타면 바로 어느 순간에 딱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로 가고 싶으면 하루를 버팅겨야 돼. 왜냐면 어제부터 내가 오늘로 오려면 네. 하루가 지나야지 내가 오늘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에서 어제로 가고 싶어. 그럼 하루만큼의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한 번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빡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가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려. 거꾸로 가는 시간의 속도도 흘러가는 시간과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테넷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쵸. 일주일 전으로 가고 싶으면 일주일 버팅겨야 버텨야 돼. 버팅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내 노화는 진행이 되는 노안이 겁니까? 진행되죠. 아, 그러면은 과거로 가도 잘못하면 할배되겠네? 할배돼. 여러 번 하면 할배되겠죠. 아. 완전 할아버지 되겠죠. 그래서 저 영화가 타임 인버전을 거의 처음 얘기한 거라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거꾸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언제 나온 거죠? 2004년이에요. 아까 해리포터하고 2004년. 같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저기 박스 나오잖아요. 저게 타임머신이에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죠. 저 이제 오른쪽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왜냐면 테넷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 네. 이거 진짜 테넷이다. 저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테넷의 간단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프라이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저기 뭐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박스를 작동을 시킵니다. 저기 밑에 보면 11시 45분이라고 작게 써 있는데 11시 45분에 네. 작동을 시켜서 12시에 실제로 작동이 되게 타이머를 딱 켜요. 그리고 어디 가요. 숨어 있어요. 그럼 12시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나야, 나. 키고 어떤 딴 데 간 사람은 호텔방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나면 안 돼요. 사실 나온 사람이 자기거든요. 예. 호텔방에 숨어 있어가지고 저 영화 내에서는 주식시장을 체크합니다. 어떤 주식이 이제 가격이 오르는지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계속 6시간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그 박스 숨겨놓은 창고로 갑니다. 창고로 들어가요. 그 6시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침이 돼서 거기서 나옵니다. 6시간을 박스가 숨겨져 있는 창고로 가서
저 박스를 일단은 누가 나오고 나서는 창고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아, 창고에 원래 있어요,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있는데 자기만 누가 알고 나온 걸 있어요. 보고 네. 자기는 주식시장 체크를 하고 박스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창고로 가서 11시 45분에 딱 켜요. 12시에 예. 켜주러 예, 자기 예, 가요. 예. 그러면 12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까 기다렸다가 6시간 기다려서 나온 그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갔다가 6시간이 걸려서 나오면은 아까 6시간 전에 나왔던 내가 거기서 나오는 내가 거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들어간 애는 조금 아까 서 있던 애가 이제 들어간 거고 네. 저 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그냥 쇼를 하네. 헷갈리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테넷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시켜볼게요. 상자가 있어. 상자의 버튼을 딱 누르면 그때부터 이 상자 안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가. 내가 들어가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시간이. 사람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그럼 상자를 딱 해갖고 이제 거꾸로 가라 딱 누르면은 거꾸로 가니까 이 상자 안에서는 이제 거꾸로 간 결과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거꾸로 간 결과물이 6시간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6시간 후에서 거꾸로 간 결과물이 상자로 튀어나왔어요, 이제. 그죠? 그럼 6시간 전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튀어나온 애는 6시간 미래에서 과거로 온 애야. 그 다음에 네, 지금. 나왔으니까 상자는 비었어. 상자는 거꾸로 가. 이제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서 6시간을 거꾸로 와요. 그 다음에 내가 딱 나와. 그게 아까 나왔던 나야. 이게 지금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야 한 텀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나는 아까 전에 주식을 보고 왔잖아. 나왔을 때 6시간 전으로 왔으니까 그 주식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궤도가 설명하니까 더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네. 11시 45분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나밖에 없어. 그쵸. 근데 12시에는 나오고 있고 자기는 어디 갔잖아요. 그 다음에 2시를 볼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딴 데 가서 숨어 있는 사람, 박스에 들어있는 사람, 네. 딴 데서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네. 3명이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과거에 나겠죠? 새로 나온 사람이에요. 과거에 나는 지금 주식을 체크하고 있어. 아니 한 헷갈려. 사이클씩 보시라니까. 한 네, 사이클씩. 시간대별로 보시면 네. 그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우주는 딱 한 개고요. 그 한 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로 가는 나, 미래로 가는 나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영화가 조금 순한 맛인 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서로 막으려고 상호작용을 쓰는 하지 거예요. 않아요. 네, 서로 물론 막- 영화 끝부분 가면 상호작용 해도 그쵸. 진짜 골치 아파져. 저 영화도 정말 골치 아픈데 근데 하여튼 테넷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 테넷은 서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쵸. 이게 정말 헷갈려요. 여기서는 크게 보면 E자잖아요. 알파벳 네, E자잖아요. 네, 네. 저게 극한으로 막 수십 개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여행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이게 가장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정합성과 그쵸. 그다음에 루프. 시간 역행 이거를 다 네. 완벽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좀 간단하게 맞춰져 있는데 테넷은 하나하나 다 맞춰놨어요. 사실 이제 나중에 좀 그 최대한 그런 설명을 드릴 텐데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도 아까 한 사람 따라가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문제 네. 없죠. 자기가 키고 딴 데 가서 그쵸. 호텔방에서 체크하고 밤 6시에 와서 들어가서 뭐 타임머신하고 돌아간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돈 버는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밖에서 보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테넷도 최대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볼게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영화상에서는 또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네, 영화상에서는 밖에서 막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미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헷갈려요. 근데 네. 한 사람 한 사람 따라가면 좀 이해가 그래도 조금 됩니다. 최대한 그나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산소 마스크,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인버전이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내뿜다 보니까 요거를 끼면은 일단 약간 얘가 정상이 아니다, 정방향이 아니다. 역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방향이 아니다. 네. 이거를 네. 그나마 넣었어요. 일부러. 이것까지 없었으면은 얘가 구분이 안 되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나마 역행하는 애들은 이 이걸 마스크, 쓰고 있다. 예, 이 호흡기를 끼고 있다. 요거를 좀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진짜 다 이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재밌겠네요. 오늘 나옵니다. 네, 오늘 제가 예, 어. 우리 박광 제가 많이 교수님의 봤습니다. 예. 혼신을 담은 거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봐요. 일단은 또 세 번째 배경 지식은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일단 영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로 동일한 열적 상태에 있다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안정적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의한 법칙인데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서로가 같으면 서로 교환이 안 일어난다. 근데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마지막에 확립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확립되고 나니까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1, 2, 3법칙 다음에 4법칙이 아니라 0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열평형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어떤 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그 개로 흘러들어간 열과 외부에서 그게 해준 일과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제1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이게 영화의 핵심이라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테넷이라는 영화는 연력학체 2법칙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법칙은 네른스트 플랑크 정리라고 요거는 그냥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 상수가 된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연력학체 2법칙 같은 경우가 19세기 중반에 나왔어요. 이게 연력학체 2법칙인데 열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가야 한다고 클라우지우스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윌리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열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외부의 일의 도움이 없이는 흐를 수 없다. 그 이유는 열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1이 열로 바뀐 뒤에는 그 열이 다시 1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비가역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은 비가역적이다. 거꾸로 못 간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당시에 과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은 뉴턴 역학의 법칙은 일단 가역적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체 2법칙은 비가역적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턴 역학에 위배되는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냐 없냐 얘기거든요. 뉴턴 법칙은 시간 거꾸로 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네.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해도 이렇게 돌잖아요. 뭐 우리한테는 이상하겠지만 그런 별이 어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네. 이거 지난번에 약간 왼손잡이 우주 느낌 네,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어느 손이건 어느 손이건 대칭성이죠. 대칭성이다. 대칭성이죠. 네, 거의 그런 건데 시간 역전 대칭성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쵸.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막 시간 여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간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건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뉴턴 법칙만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시간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근데 차이가 없어요. 연력학에서는 그게 연력학에서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왜냐면 시간의 방향하고 어떤 방향을 동일하냐면 엔트로피 증가되는 표현했지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쵸.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이 어지러지기만 하지 자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쵸, 그쵸.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시간의 방향이다. 근데 이게 영화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어쨌거나 과학자들이 이 연력학체 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떤 흐름이 흐르고 그다음에 이게 거꾸로는 안 된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지? 뉴턴 역학은 안 그렇잖아. 근데 1890년 우리의 또 히어로 수학자 앙리 프랭카레가 재귀정리를 증명합니다. 재귀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특정한 개가 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초기 상태와 아주 가까운 상태로 회귀한다라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어. 네. 근데 막 어질러졌어.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다시 깨끗해진다. 신기하게 원래대로 깨끗해진다.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 엄청 낮죠. 응. 그 확률이 우주의 나이만큼은 그쵸. 낮죠. 그럼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질 만큼 시간이 지나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귀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재귀 시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무한하겠죠, 우주는. 우주의 시간, 네. 우주의 나이만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지금 이 앙리 푸엔카레가 가져온 이 재귀정리라는 게 물리학의 가장 놀라운 성과라고 꼽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다. 예.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은 거의 완벽하게 초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재귀 시간이 우주 같은 경우는 무한하게 길어질 거고. 근데 지금 이 푸엔카레의 회귀 정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카오스 이론의 기반을 만들기도 했고 그 이 내용이 영화 테넷의 근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귀 정리 자체가 정리예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을 방치해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깨끗해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포엔카레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이상한데 수학적으로는 참이 명제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학에서는 황당한데 이 우주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거고 실제로 재기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보면은 수학적으로 증명했으니까 맞는 말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물리학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영화 테넷에서는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는 형태로 가요.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형태로 가요. 근데 되게 작은 범위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로도 가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무조건 증가하는 우주 전체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연력학 제거칙이 말해주는 거는 전체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국서적으로 항상 줄죠. 왜냐면 방이 실제 깨끗해지잖아요. 네. 방이 청소한 사람이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쓰고. 그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는- 무질서도는 증가해야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방만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감안을 하면 그 사람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네. 어쨌거나 실제로 무질서도 감소하는 방만 부분이 보면.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영화 테넷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엔트로피 연력학제 2법칙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배경 지식이 또 쉽지 않습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분이
임만희 형이죠. 임만희 형님께서 만드신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주실 건데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이게 복잡하지만 내용하고 비춰보면 아까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삥 돌아가는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네. 그 다이어그램을 파인만 다이어그램에 부를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만든 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런 시간에 따라서 입자들이 어떻게 순행하고 역행하는지 이걸 다 그려놓은 건데 양자역학에서 그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긴 한데 아까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에서 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거하고 이제 아까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테넷을 못 들어갔고 못 들었어요. 배경 지식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첫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 둘째, 시간여행. 시간 여행의 유형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어. 셋째, 엔트로피. 넷째,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네, 요게 배경 지식, 아직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아까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쵸? 아직 테넷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네. 벌써 막 수학자 이름은 다 나왔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오늘 파인만 다이어그램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큰 것을 얻어가는 것이다. 네. 가겠습니다. 저 뒤에 막 이렇게 화살표 있고 막 저렇게 문양들이 있고 네. 막 이렇게 용술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저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에요. 저 하나하나가 입자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걸 다 나타내는 거예요. 물리학에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파인만 정말요? 다이어그램이다. 저거를 계산을 해요. 물리학자들은. 그렇죠. 저거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해서 아까 뭐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에서 저 계산에 따르면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저 그림을 딱 보면 네. 수식이하고 계산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저 보면 파인만의 맨 위에 있는 좀 간단한 그림 있잖아요. 네. 화살표 두 개 와서 네. 이렇게 파동같이 이렇게 된 거.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1차원을 생각해 볼게요. 1차원. 네. X축이 X예요. Y축 생각해 볼게요. 네. 시간이에요. T. 그래서 입자가 두 개가 이렇게 와서 부딪혀가지고 튕기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빨간색이 가서 파란색과 튕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가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 시간, 네. 그 시간대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서로 이제 파동처럼 뭐 연결관계가 있는 거죠.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튕기죠. 자, 이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이에요. 심플한 거. 그러니까 두 개 입자, A라는 입자가 있고 B라는 입자가 서로 튕긴다. 예. 저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저거는. 좋습니다. 간단하네요. 말은 간단하죠. 네. 네, 말은 간단합니다. 이제 좀 복잡해질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겁먹지 마. 그냥 이렇게 튕기는 거. 아니 겁먹지 마. 물리학을 겁내지 마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빨간 애가 있어. 빨간 애가 파란 애가 있어. 있어.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가. 가. 불쑥 튕기는 거야.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받아들였죠. 근데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와서 멀리서도 튕길 거 아니에요. 튕겼다. 아, 그쵸. 예. 와서 튕겼다. 약간 자석 같은. 네, 밀어내는 네. 있으니까 튕겼다. 네, 튕겼어. 가운데 스프링 같은 애가 있는 거야. 예, 스프링 그래서 튕긴 거야. 튕기고요. 쉽죠? 스프링은 근데 뭔데? 왜 지금 다 두려워하냐면 힘. 아, 그 힘. 네, 왜 다 두려워하냐면 여기까지 쉽죠? 네. 근데 뭔가 스물스물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맞나?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무슨 일단 넘어가. 오케이? 또 갈게요. 자, 좋아. 저기서 이거 뭐예요? 빨간색이 네. 네. 빨간색 가다가 튕겨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원래 입장은 볼게요. 네. 원래에만 튕겨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갔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뭐 부딪힌 것 같아요. 안 보였어. 꼈어. 다시 원래대로 갔어요. 그거를 볼 수 있겠죠. 걔만 볼게요. 그럼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부딪혔을 때 네, 그쵸. 다른 애가 튕겨온 애가 반대쪽에 있었겠죠. 네, 그렇죠. 저쪽에도 한 번 있었을 거고. 네, 그쵸. 딴 애가 튕겼고 제가 튕겼네. 저기서 한 번 또 튕겼고 또 튕겼네. 네. 이렇게 저렇게 아,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 애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두 번 튕겼죠. 네. 아까 한 번 튕긴 거잖아요. 두 번 튕긴 거예요. 다른 색깔은 속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잖아요, 저게. X축이고 시간이잖아요. 속도가 좀 다른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파란색은 왼쪽으로 하는 애고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하는 애죠. 속도가 좀 다른 애들을 다른 색깔로 표현했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네. 여러분 아직까지 아니에요. 네. 이제 어려워집니다. 다시 올라가 예. 볼게요. 아까 그 그림이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입자가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원래 주변을 망가뜨리면서 가잖아요. 막 튕기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튕기면서 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갈 상황을 생각할게요. 약간 자기 정합적으로 내가 날아가고 있지만 예. 막 튕기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돌리게 튕겨야 된다. 되돌리게 튕기는 걸 해볼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가볼게요. 저렇게 됐죠.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 그거예요. 예. 근데 또 가볼게요. 저 보라색이 아까 두 개가 같으면 파란색이 됐다, 보라색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파란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대로야. 예. 아. 보라색만 중간에 잠깐 보라색만 됐었지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계속 빨간색이고 바깥에는 계속 파란색이야. 바뀌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렇죠. 튕기면서 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아, 이건 그대로다. 초기 시간하고 끝의 시간을 보면 예.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저기서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간 거 화살표 저렇게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파란색이 원래 있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라색이 나타났다가 다시 파란색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중간 시간에서는 파란색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졌어. 사라진 거야. 그렇죠. 파란색으로 갖고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다이어그램 상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어떠한 수식이 없이 그래프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다이어그램 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저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부딪히면서 그 속도를 가지고 다니는 입자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더 이상 그 속도로 가는 애가 없어요, 이제. 다른 애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다시 그 파란색 속도로 가지는 게 다시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서 좋습니다. 되게 예.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파란색이 속도로 가지고 있다가 없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원래 이렇게 없는 거니까 전공이라 생각할 수 있고 입자가 네.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게 반입자라고 불러요. 우리 우주가 진공이라고 하면 진공은 입자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하나 비우면 꽉 채인 하나 비우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반입자예요. 밖으로 나온 게 입자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꽉 채고 있다가 파란색이 있었는데 네, 그걸 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반입자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라색이 입자가 생겨. 그 두 개가 가서 다시 붙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반입자, 보라색 입자, 파란색이 없어진 장소, 반입자가 동시에 쌍생성돼서 쌍소멸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주변 입자고, 네. 자기 자신이 빨간색이 있다, 노란색, 빨간색이 되잖아요. 저기서 아까 그거를 뗐고요. 노란색이 됐다, 아까 빨간색이 노란색이 있잖아요. 예. 노란색 네. 거꾸로 했어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돼요. 그냥 다시 한번 다른 걸 가볼게요. 빨간색이 노란색이 돼요. 근데 아까 오른쪽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노란색을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해 볼게요. 노란색. 그러면 연결된 걸 따라가면 빨간색이 가다가 거꾸로 시간 간 다음에 네. 그냥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거니까 네.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프라이머 영화에서 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저 파이먼 다이어그램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빨간색이 가다가 노란색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빨간색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네, 이건 이해돼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저거랑 아까 그 박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은 얘기랑, 거예요. 그쵸.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박스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맞아요. 그거를 표시하는 거고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저렇게 그걸 계산하고 그럽니다. 이게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자, 반입자가 쌍생성되고 쌍소멸된다. 요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사실 그거예요. 왜냐면 테넷에서 시간 순행하는 애하고 시간 역행하는 애가 같이 생기고 같이 없어집니다. 입자, 반입자가 우리는 약간 익숙하잖아요. 많이 들어서, 그죠? 안 될 거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입자와 반입자, 쌍생성, 쌍소멸은 우리가 익숙해. 그렇죠. 그럼 이제 입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반입자. 얘네가 만약에 합쳐지면은 사라져. 또 입자, 반입자.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기로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서로 만나면 사라져. 커플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입자와 반입자 만나면 사라져. 또 입자와 반입자 만나면 사라져.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입자가 있었는데 사라져. 다시 나타나. 이거 자체가 입자, 반입자의 쌍생성, 쌍소멸 자체. 쌍소멸을 표현한 거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화살표가 입자고 어떤 형태의 화살표가 반입자냐? 요것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서 연결을 했더니 시간이 뒤로 가야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 파란색과 보라색, 왼쪽에 노란색과 빨간색.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는 지금 오히려 시간이 뒤로 갔어. 그렇죠. 노란색 부분에서. 그렇죠. 노란색 노란색 노란 부분에서. 부분에서. 그렇죠. 이거 자체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프라이머에서. 역행에 대한 설명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다이어그램을 그렸느냐?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딪히고 튕기고 막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다이어그램을 그렸느냐? 결국 입자와 반입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거하고 아까 프라이머 그걸 이해하시면 테넷을 이해하시고 싶은 준비가 다 끝나신 겁니다. 이제 준비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테넷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아, 저거보다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면 근데 지금 이거는 한 건에 대한 설명을 네.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한 캐릭터에 대한 맞아요. 설명인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다 모이고 지금 그 노란색 네. 파트를 찾아서 맞추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네 번째 배경 지식 설명으로 넣냐면 지금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한 건으로 만들어낸 게 지금 파인만 다이어그램인 거고요. 이런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영화상에서 막 섞여 있는 게 테넷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해서 테넷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하나의 형태를 이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다. 한 캐릭터. 한 캐릭터를 보여줬다. 한 캐릭터가 순행하는데 역행하는데
서로 만났다. 요거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복잡한 버전이 이제 테넷 영화 안에서 각각의 캐릭터로 드러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지 이제 영화가 좀 보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걸 저는 교수님께서 이거를 배경지식으로 설명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확실히 와닿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 캐릭 한 캐릭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캐릭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순방향과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이해를 한 캐릭씩 하고 이게 섞이면 영화가 어떤 식으로 복잡해지는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고요. 이상한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